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보고님께서 올리신 요 영상이거든요. 요 영상에서 나오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위치 비전과 함께 제시하신 국경선이 이렇게 그어지는데, 요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그 추론인지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국경선 및 국경선을 획정하고 그리고 그 위치를 비정하는 그 근거로 들으셨던 사료가 바로 이 백두산 전개비도라고 하는 겁니다. 책보님이 이걸 이제 사용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걸 이제 갖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책보님께서 쓰신 거를 그대로 다시 이렇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갖고 있다, 저작권 갖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보님께서 이렇게 매우 친절하게 각 지역 지명에 한글, 음을 다 달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일반 시청자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겁니다. 노력에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각종 지명 그리고 국경 획정 이런 거를 하는 과정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쪽에 이 육진이라고 하는 이 지역, 회령, 종성, 원성 있는 이 지역이 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그리고 이제 흥계호가 오른쪽에 있고.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통의 지도로 생각하면 이게 각도가 안 맞다. 그래서 각도를 틀어줘야 된다. 보통 이렇게 한반도의 몸통이 정 위쪽에서 정 위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지도에서는, 이 각도를 갖고 있는 지도에서는 육지는 오른쪽에 있게 되는데,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육진이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은 육진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도가 각도가 틀어져 있다. 어느 정도로 틀어져 있다? 이 정도로 틀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 한반도의 몸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왼쪽 및 좌하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각도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흥계호가 우하에 위치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대체로 이렇게 약간 왼쪽이지만 이렇게 위쪽으로 갔을 때 있는 백두산은, 여기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갔을 때 약간 왼쪽으로 갔을 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이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백두산은 어디 있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현재 백두산, 장백산 여기 적혀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백산 적혀 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중국 경계에 있는 백두산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백두산 이거는 어디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하얼빈 근처에 있는 백두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서 이제 찾아야 되고, 정계비 여기 있고, 그래서 하얼빈 근처에 있는 백두산 여기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선 그어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맨 처음에 봤던 이제 이런 국경선, 여기 하얼빈 근처에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국경선 그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 나오는 대택이 이제 거기 나오는 백두산 여기 있는 백두산이고, 거기 있는 대택은 여기 있는 대택, 호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매우 과감한 주장인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요 정도로 꺾었을 때, 이제 이 지도가 딱 맞아 들어가는 지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반도 몸통이 좌하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한반도의 몸통이 좌하 쪽으로 틀어져 있는 지도이다. 요 고지도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정도가 틀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 지도가 책보고님이 얘기하신 그 고지도의 각도로 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가 이렇게,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이제 두만강 흘러가는 이 출구라는 거예요. 두만강 출구.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하시던데, 자, 이거를 구글 어스 지도로 표현하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는 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결론부터 얘기 들으면은 이게 이제 그 지도를 트는 각도는 맞추셨는데 그 방향으로 트는 정도를 틀리셔가지고 이 지도가 이제 좀 잘못된 거를 발견을 못 하신 겁니다. 이거를 오류도 있어요. 이 지도에서 오류 있는 걸 발견도 못 하셨고, 그래서 그 바람에 이 위치의 비전과 국경선의 획정 이런 거가 별로 설득력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오류가 있다 내지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 각도로 틀었을 때는 횡성, 온성을 잇는 이 직선이 좌에서 우로 갑니다. 여기
여기 적혀있는 요 파란색 요 표시가, 점 표시가 여기가 횡성이고 여기가 원성이거든요. 요게 요렇게 그 좌에서 우로 가는 직선이 생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현재의 그 교과서 그 지도를 갖고 오셨던데, 잭보고님이 여기 보면은 이 회령 원성이 이렇게 좌에서 우로 갑니다. 이렇게 좌에서 우로.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회령 원성이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이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그 책보고님도 이렇게 두만강물이 이쪽 밑으로 빠진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이 지도 잘못됐구나, 이걸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만강물이 이 각도로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지도 있죠, 이 지도, 이 고지도, 여기는 두만강물이 이 좌측으로 빠집니다. 이게 아래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빠집니다. 확실한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회령, 종성, 온성 있고 빠지는 이, 여기서 봤을 때 이 거꾸로 된 니은자라 그래야 되나요? 요렇게 되어 있는 요 거꾸로 된 니은에 해당하는 이 선이, 여기에서는 이 지도에서는 만약에 책보고님이 예측하신 이 정도의 각도이라면은 이게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이게 그 기역자처럼 거꾸로 되는 니은이 아니라 기역자처럼 꺾이는 이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한반도의 몸통을 이렇게 꺾는 방향은 맞는데, 이걸 훨씬 더 꺾어야 돼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꺾어야 됩니다. 이게 거의 한 90도를 더 꺾고 올라가야 이게 이제 이 선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횡성에서 원성 있는 이 라인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종성 있는 이 라인. 자, 여기 보면은 회령이죠. 횡성이 아니라 회령에서 종성, 온성 가는 이 라인이, 이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꺾이려면은 이 라인이 좌에서 우가 아니라 상에서 하로 꺾이려면은 이 한반도의 몸통이 여기까지 꺾여야 됩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죠. 자, 이 정도로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이게 이제 회령에서 원성을 잇는 이 라인이 위에서 밑으로 가게 되고 두만강이 좌측으로 흘러내려가는 이 지도가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지도를 가지고 특히 구글 지도 갖고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봤는데, 이 정도로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몸통이 좌하 쪽이 아니라 좌상 쪽, 그것도 좌쪽보다는 상 쪽에 더 붙어 있는 이 좌상 쪽으로 가야지 이게 이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가는 이 회령에서 온성 라인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두만강이 왼쪽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하가 아니라 좌상이었다. 요 한반도 몸통이 이렇게 위치하는 그 방향이 그 정도로 꺾어줘야지 이 지도가 이제 맞는 지도다. 그러니까 그 지도에 틀어져 있는 각도를 맞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회령, 종성, 온성이 이 좌에서 우로 가죠. 이렇게 이제. 근데 이렇게 한반도 몸통이 좌하로 꺾이는 이렇게 그 지도의 각도를 잡으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지도의 해석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백두산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다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보면은 그 백두산의 위치를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이 회령, 종성, 온성을 끊는 이 라인 있죠, 그죠? 이 라인 이렇게 이제 일직선을 그었을 때 그 왼쪽에는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중 경계에 있는 백두산이 없습니다, 이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회령, 종성, 온성을 끊는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나오는 이 라인에서 왼쪽에는 백두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여기에 백두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근데 아까 전에 봤던 이 지도에서 보면은 회령, 종성, 온성이 이렇게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이 라인의 왼쪽에 있는 이 산은 이게 현재의 백두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지도상. 그래서 이 라인의 요 정도 각도 오른쪽에 있는 요게 백두산,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요 라인에서 요 정도 각도에 여기 위치하는 요거 백두산. 그러니까 그 고지도에 있었던 백두산은 요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중 경계에 있는 백두산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그 직선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하얼빈에 있는 백두산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회령, 종성, 온성 있는 이 라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중 경계에 있는 백두산은 요 각도에 있고 하얼빈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게 이 회령을 기준으로 우상 방향이 아니라 회령 기준으로 요렇게 여기가 우 방향이니까 우하 방향으로 꺾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하 방향. 우하 방향에 있어야 그게 이제 하얼빈 쪽에 있는 백두산 뭐 그런 산이 있는지는 이제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산이 이제 비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도상 회령의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흥겨호가 나오기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 하얼빈 근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그 지도의 각도가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체크 못한 그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위치의 비정 및 국경의 획정이 완전히 잘못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 지도 해석의 잘못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두산 여기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있는 걸로 잘못 비정하게 돼가지고 실수를 하신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그 편집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 여기에 있는 게 분명한데 여기에 있는 백두산 이걸 어떻게 찾을까? 그러면 이제 백두니까 그 이 흰색 눈이 덮여 있는 산. 그래서 눈 많이 오는 곳이 어디냐 이러면서 이제 눈이 오는 설정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눈 많이 와서 이렇게 그 산의 꼭대기가 하얗게 덮여 있는 그런 산 이걸 찾으시면서 이제 막 이런 사진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사진까지 보여주시고 이제 막 스키장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백두산 마을이라는 게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찾으셨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하셔갖고 여기 있는 이 백두산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지도를 통해서 대략의 위치와 그 산의 이름을 안 다음에 그것도 이제 사실 이런 형식의 지도거든요. 이게 그 근대적인 그 기법을, 방법을 통해서 만든, 사실 좀 이따가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린 게 보면은 이런 지도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지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지금 봐도, 오, 저거는 상당히 정확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지도죠. 그죠? 근데 이런 지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지도거든요. 이런 형태의 지도를 보고서, 그 대략적인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 근처에서 내가 그 백두산 여기 적혀있는 이 지명이 백두산이 있으니까 산 명칭이 그래서 내가 거기 근처에 있는 백두산 내가 찾을 거야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느 정도 그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 있는 백두산 찍고서 거기가 이 지도에는 백두산이야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거는 이제 좀 그 로지컬 점프다 논리적 비약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위치 비정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좀 정말 중구난방으로 엄청난 경우의 수를 막 다 이렇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 그건 좀 그러니까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책보고님께서 실수하실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도가 이게 하나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자. 이 보시면 분명히 회령, 종성, 온성을 잇는 이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흥계호가 여기 붙어 있는데 흥계호는 이 라인에 약간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왼쪽에 근데 이 흥계호가 여기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략 여기가 두만강이 있는 곳이고 흥계호가 여기 있으니까 대략 두만강 여기 있고 흥계호 여기 있다 이렇게 딱 착각하기 좋게 이거 지도를 잘못 그린 거예요. 이게 흥계호는 이 회령, 종성, 온성 라인을 그었을 때 여기에 왼쪽 여기 있어야 되는 호수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두만강, 흥계호, 두만강, 흥계호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하얼빈, 위로 올라가면 하얼빈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지도가.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다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흥계호는 이게 이제 그 회령종성 라인이 그 밑으로 꺾는 자 여기 보십시오. 회령종성 라인, 온성 라인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있을 때 왼쪽 여기에 있는 게 흥계호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 회령종성 온성 라인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정도로 그려놓고서 여기에 오른쪽에다가 흥계호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 지도가 회령종성 온성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정방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 그랬다니까 훨씬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딱 일으키기 좋은 거죠. 이게 오케이 두만강 흥계호 두만강 흥계호 여기서 위로 올라가 하얼빈 여기서 위로 올라가 하얼빈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되게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왜 이런 지도를 그렸을까? 왜 이렇게 잘못 그렸을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요 산맥 그려져 있는 여기 있죠. 요 범위 안까지는 상당히 정확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 제가 볼 때 따다닥 맞아 들어가는데 요 지역 바깥쪽은 요게 대충 그린 것 같습니다. 대충. 여기 보시면 좀 느낌이 나오죠. 여기는 그냥 떡떡떡떡떡떡 지명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바깥쪽으로는 대충 그리는데, 그러면 대충 그리는데 그리더라도 왜 흥겨를 여기 위에다가 갖다 놨을까? 이거는 이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서 볼 때, 야, 어쨌든 여기 두만강이 있는 이 지역에서 동북쪽이다 이거야. 동북쪽이다. 동북쪽에 있다. 동북쪽에 있다. 정확히 그리면, 야, 이게 동북보다는 동북에서 약간 밑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대략적인 위치 관념이 동북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북쪽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참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동북쪽이다. 요렇게 요 방향, 요 방향에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뭐 이 정도 아닐까?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 이 지면의 한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지도는 이런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발견을 하고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 보셨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책보고님이 하셨던 이 위치 비전과 국경선의 획정 이거에 대한 저의 이제 검토 평가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류를 범하신 것 같다. 이런 결론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추론 과정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까지 이제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책보고님이 얘기하셨던 뭡니까? 이 국경선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끄은 거잖아요. 이게 압록강 쪽에 딱 붙어 있고, 압록강을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훅 올라가는, 이런 이제, 국경 획정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청나라하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1712년에 있었던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서도 이 정도의 국경을 획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슷한 시기에 그렸던 서양 선교사들이 매우 그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이 정도의 그 정확도를 갖는 그런 지도를 그리는 그분들이 꾸으셨던 게 이 압록강으로 흘러가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훅 올라가는 이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압록강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다가 두만강 쪽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강 쪽으로 붙는, 그렇지만 두만강보다는 확실히 더 위쪽에 있는, 약간 더 위쪽에 있는 이런 지도를 대체로 그렸습니다. 이건 실측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실측해서 그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 청나라 강희 황제가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리게 했던 매우 정교한, 그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지도, 실측 지도인 황해 전람도의 동판을 이용해가지고 보곤디라고 하는 사람이 1750년에 출발한 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이 아님을 보여준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김호준 교수가 적용했고, 이 신문에서 오마이뉴스죠. 여기에서 이제 제공을 해준 이런 지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원각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당빌의 중국 전도라고 하는 이 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조선 영역이라는 거예요. 압록강 따라가다 훅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압록강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가고, 두만강 쪽은 두만강보다 위쪽이긴 한데 그래도 두만강 쪽에 압록강 쪽보다는 더 붙어있는 이 정도의 이제 지도를 당빌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인도 그렸었다. 당빌의 지도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설명하는 이제 이런 거고요. 이거를 그릴 때, 이런 지도들을 그릴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프랑스 선교사였던 장 바프티스트 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가 보낸 어떤 기록과 조선에 관련된 기록,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 지도 어떻게 그렸다, 이 방법까지 다 나옵니다. 실측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듀알드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갖고 프랑스 파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지지라고 하는 책을 펴낼 때 거기 조선 약사와 조선 지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껴가지고 출판을 하게 되죠. 조선 왕국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지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독도까지, 울릉도 독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조선 왕국 전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한국, 조선 왕국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역시 이 두만강 쪽이 아니라 압록강 쪽으로 훨씬 더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 있고, 두만강 쪽은 조금 더 위로 가 있긴 한데 어쨌든 두만강 쪽으로 더 압록강보다는 더 붙어 있는 이런 지도를 이제 그려가지고 요게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700년대 초반에 조선과 청의 국경을 이야기할 때 그 여러 가지 따질 게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너무 정확하게 실측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준점을 두고서 우리가 저게 왜 저렇게 형성이 됐을까? 어떻게 해서 저 지도가 나왔을까? 이런 거를 이제 탐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조선왕국 전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조선과 청나라 국경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압록강, 두만강 이 국경선, 이게 뭐 세종 때 확정돼갖고 조선 망할 때까지 쭉 갔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제 드리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건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책보고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그 고려시대 국경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고려가 저기 막 중국의 동남해안 지역까지 이렇게 막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록, 그런 지도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 지도를 이제 제시하셨던데, 그것도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그분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서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 이렇게 차차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제가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긴 얘기 들어주신다고 시간 많이 뺏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